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문을 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청년 정책을 안내하고 일자리 매칭 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등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보욱 익산 청년 명예시장으로부터 익산시 청년시청과 그리고 청년시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보욱 명예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명예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시장님께서 임명해 주신 임명직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익산 청년시청이 개청이 된 지 3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네. 100일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청년시청 이 중앙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시청이 어떤 주변에 네. 옛 도심이고 네. 참 그 쇠퇴한 그런 지역인데 네. 좀 변화가 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개청 후에 말씀하신 대로 100일 정도가 됐는데요. 결론만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일대가 되게 북적북적하고 네. 뭔가 사람 사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는 이제 취창업 관련된 프로그램 아니면 그 외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 캐리커처, 캘리그라피, 가죽공예 그 외 문화 프로그램 외에도 주거와 취창업 관련된 상담 네. 그 외에도 저희가 하는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청년들의 발길이 늘어난 걸 보면은 이 일대 상권부터 해서 이 일대 어떤 유동인구 증가 부분들이 구도심의 활성화에 도시재생의 한 획을 긋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시초부터 해서 앵커 역할을 청년시청이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개청한 지가 뭐 짧습니다. 네. 한 100일 정도 됐는데 네. 그 쇠퇴한 지역의 네. 옛 도심에 그런 정도의 어떤 활성화가 지금 우선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네. 뭐 일단은 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청년시청을 우선 만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산시에 청년센터가 있었습니다. 네. 익산시에 청년센터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하는 청년시청의 기능을 다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작았었고요. 그런 청년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익산시에는 익산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익산시청은 시민들의 어떤 행정, 민원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지자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시청은 청년들의 모든 민원, 어려움, 취창업, 주거복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청년시청을 개청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청년시청이 이제 여러 가지 청년들과 관련된 익산시가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정책을 네. 모두 모아서 네. 청년시청에서 처리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서를 저희 청년시청으로 다 모아서 네. 청년들이 이쪽 가서 해결하고 이쪽 부서 가서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청년시청에 오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에 관련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들이 네. 청년시청으로 완전 네. 그 업무들이 이관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사실 모든 부서가 올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서와 관련된 업무들을요. 우리 청년시청을 운영하는 부서가 전부 다 업무를 확인을 하고 있고 네. 그들이 그 부서를 가지 않아도 청년들의 어떤 민원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관보다는 협력해서 네. 그 부서와 저희 청년시청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네. 예, 그렇게 이게 말씀드릴 수 말하자면 있습니다. 이제 청년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청과
연결해주는 네. 뭐 중간 네, 조직 맞습니다.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의 역할도 어떤 시청과 청년 그 중간에 있으면서 청년들을 대변도 하고 시청의 입장도 대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율하고 청년들의 정책을 만들고 뭐 그런 역할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청년 시청에서 근무하는 네.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네. 이 정식 공무원들이 파견을 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네. 청년 시청에서 고용원 직원도 있고 뭐 네. 이렇게 나누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청년시청의 운영을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그리고 네. 기간제 직원 채용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이제 청년 시청이 네.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갖다가 대면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청년 시청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지금 네. 개청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 12월 10일에 개청을 했고요. 약 100일 동안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년이라던가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보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년들을 봤을 때 보통 한 달에 약 1,000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평균 1,000명 이상이었고요. 그게 1월 달 데이터였습니다. 네. 그리고 2월 달 데이터를 봤을 때 약 1,400명 정도 해서 증가율로 치면 한 4~50% 정도 됐습니다. 네. 예, 두 달간에 걸쳐서만 보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때 겨울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봄철이 되고 3월 되고 4월 네. 되고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상당히 더 늘어날 소지가 있겠네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또 기대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용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희가 또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준비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보수적인 데이터고 저희가 네. 측정하지 않은 데이터까지 수시로 이동하고 입출입하는 청년들까지 하면 아마 월 2,000명 이상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 2,000명. 네. 그 지역에 중앙동 네, 구도심 지역에 네. 한 달에 2,000명 정도 네. 이렇게 왕래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상당히 그 지역이 또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네. 주변 상인들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활기가 넘칩니다. 그렇죠. 활기가 넘치는 청년들이 구도심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주변 상인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도시 자체가 활력이 생기다 보니 좀 뭔가 더 기대하는 부분도 많아지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구도심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네. 과거 시대에 그런 것들을 청년이 유입되면서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한 근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 또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차 익산시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청년시청의 공간이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네, 맞습니다.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간들을 청년들이 이용하려면은 네. 어떻게 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선 제가 공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과거 한오바 호텔 자리에 도시재생사업비로 해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시에서 인테리어를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청년시청을 개척을 했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 민원실, 그리고 청년 아지트, 청년 복합 문화공간 청숲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에서는 청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대화하고 무료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청년 아지트 같은 곳에서는 어떤 저희가 영상 같은 걸 볼 수 있게 해서 청년들이 영상도 시청하시고 그런 대관을 하고 그들만의 어떤 모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네네. 이제 동아리 활동도 이제 할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최근에는 기타와 관련된 수업들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소통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청년 민원실의 특징이 청년들이 청년을 상담을 해줍니다. 네. 익산시의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모든 부서와 연계가 돼 있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왔을 때 같은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대화하면서 상담을 하게끔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그게 1층이고요. 2층에는 이제 취창업과 관련된 역량 강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그 외에 문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뭐 세미나실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청년들의 소통 공간을 저희가 대관을 하는 그런 공간의 역할도 있고요. 2층의 또 특이성이 2층은 또 우리 시가 여성 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우더룸이 따로 있습니다. 네. 2층에는 남자 화장실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여성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제 사무실이죠. 청년시장실이 있어서 청년들과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 아늑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특이점이 2층에 공유 주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공유 주방에서는 뭐 한식이나 중식처럼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레시피가 복잡한 그런 게 아니고 베이킹류로 해서 문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네. 3층은 창업과 관련된 층으로 저희가 형성을 했습니다. 익산시가 놀랍게도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022년도에도 그랬고요. 2023년도에는 사실 이게 뭐 언론에 아직 보도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층에는 16개의 팀이 입주해서 현재 창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 스튜디오에서요, 청년 창업가들의 제품을 촬영하고 그걸 온라인상에 팔 수 있거나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축이 네. 되어 있고 또 대관할 수 있는 회의실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저희 청년들이 오게 되면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런 청년들을 유입을 많이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이런 네네. 공간들이 있어서 청년들에게는 좀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용하는 청년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특히 네. 이제 좀 에피소드와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듭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딱 기억에 남았던 게 일단 청년 단체의 명칭부터 되게 독특했습니다. 그 청년 단체 명칭이 청년 취향 커뮤니티 비행이라는 단체였는데요. 네. 청년 단체의 장이 우리 청년 시청에 와서요. 자기네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모임 활동을 하는데 청년 시청이 그러한 활동을 하기에 좋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는 되게 뿌듯했죠. 저희가 이런 청년들을 위해 공간을 구축하고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는데 먼저 와서 저희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년이어서 그 청년들과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을 대관을 지원을 하면서 홍보라던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하는데 이 청년 단체의 목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뭔가 지역에서 누군가 소통하고 싶은데 누군가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년들이. 그거를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청년들이 와라. 우리와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뭐 즐거운 건 더 같이 나누고 슬픈 건 더 같이 또 나눠서 반으로 줄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청년의 대화살롱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여기다 그렇게 살아. 네. 그걸 줄여서 여다 그 살. 이걸로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청년시청에서 또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저희 운영하는 청년시청 운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죠. 그러면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로 상담하는 내용이 뭔가,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청년 정책 주로 어떤 것들을 네. 문의를 해봅니까? 네, 우선 인기 있는 정책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진행했던 정책들입니다. 네. 뭐 창업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요. 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시의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우리 청년시청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네. 타 지자체와 다르게 우리 시청에서 직접 전문가를 고용을 하고 그런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으로 바로 반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정말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하는 뭐 2배 적금. 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많지 않는 저희가 최종 선정 인원이 3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9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을 한다거나 네. 그 외에 뭐 저희 근로청년 수당 네. 청년들이 서울 경기에 일하는 그런 청년들과의 급여 차이를 최소화시키고자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근로청년 수당 정책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말씀드리자니 좀 네. 많은데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하나 한 게 또 청년 면접 정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취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면접 정장을 대여해주면서 그 청년이 면접을 깔끔하게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네. 그 2배 적금 네네. 같은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너무 지원 인원이 30명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도 느꼈지만 저희가 도하고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도의 건의를 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좀 뭔가 청년 수를 늘리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제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또 시에 건의를 네. 시에서 이런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들이 더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건의를 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700명이나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서 30명만 지원한다는 게 30명만 딱 네. 900명이 넘는 인원인데 30명만 그러니까, 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리려고 좀 말씀을 전달을 하고 정책을 더 한번 넓히는 예산을 그리고 확보하고 이제 이런 근로 부분을 청년 수당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과 이제 임금 차이를 조금이나마 네. 보전을 해준다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것도 과연 네. 지금 지원 액수가 네. 그 수도권 지역하고의 임금 차이를 보전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월 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따지기는 좀 뭐하지만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정말 전문직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보편화된 사무직이라던가 생산직 분야에 있을 때는 3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요. 또 거기에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있는 물가라던가 집세, 월세와 지방에서의 그런 집세, 월세 물가를 따졌을 때는 충분히 저희가 보전이 가능해서 그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30만 원 정도면은 네. 어느 정도는 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좀 많은 청년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소개해 주신 이렇게 인기 있는 정책 이외에도 네. 조금 더 청년들에게 도움이 줄 수 이런 정책은 잘 활용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정책들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가 그 많은 정책 중에서 군복무를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정책도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청년들의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 한뼘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청년들이 어떤 우리 시의 시정에 참여하거나 우리 청년시청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 익산시의 어떤 관광지에 가서 그런 인증을 하고 그러한 인증 내용들을 저에게 보내주면은 청포도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다이로움 포인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청년 문화학교 네. 그리고 청년 쌤스쿨이라고 해서요 청년들이 실제 본인들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또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청년들이 이제 일정 수가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네. 그런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네. 전문가를 모셔서도 듣는 프로그램이고요. 취업, 창업, 문화 이런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청년들이 분명히 뭐 기타라던가 네. 어떤 문화 부분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청년들한테 저희는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청년 쌤스쿨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그들의 강사를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이 또 접수를 해서 네.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청년 정책들이 다양하게 지금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 이제 잘 활용할 수가 있겠다는 그런 정책을 소개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이제 청년시청이 이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자리 매월 열리고 있는 매칭 데이라고 해서 네네. 매월 지금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반응이? 청년시청에서 매월 열리고 있는 게 이게 정확한 명칭이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요? 네,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우리 청년시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청년들에게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고요. 취업을 지원해서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특징이 있습니다. 매월 다른 직종의 테마를 가지고 이 취업 박람회를 운영을 합니다. 네, 다른 직종이군요. 그냥 뭐 희망하는 기업들을 다 그냥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정한 테마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예를 들면 3월에는 의료와 관련, 네. 뭐 2월에는 어떤 기술 IT와 관련, 뭐 1월에는 뭐 생산과 관련이라던가 그런 형태의 월마다 테마가 있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실제 면접이 이루어지는 취업 박람회, 그리고 좋은 취업처 인사 담당자와의 1대1 멘토링인 취업 설명회,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주로 하고요. 네. 네, 그 외에도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루어지던 공급자 중심의 어떤 취업 행사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취업 박람회를 현재 저희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취업 청년들이 네네.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은 말하자면 다니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네. 고용을 많이 해줘야 네. 이게 좀 만족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성과를 얘기하기는 좀 이런 시기이긴 하지만 네, 어떻습니까? 근데 또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월, 2월 두 번의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요. 현재까지 26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성공 취업한 청년들 외에도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 구직자들도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미스매칭이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구인처와 구직자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 지역에서는 특히 그게 미스매칭이 되니까 그 구인을 하는 회사 측에서도 참 인력 구하는데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구직을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갈 데가 없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요, 우리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는 상호 간의 이해를 좀 돕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의 입장에서 항상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호 간의 이해를 돕고 매칭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니즈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테마를 정하고 구인처들, 구직처들을 좀 매칭시키는 데 목적을 좀 두고요. 그 부분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2달 동안 26명의 취업 성공 청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 부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취업 박람회가 초창기에는 이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갈수록 말하자면 이 청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좀 참여하려는 의욕이 좀 갈수록 낮아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취업하는 그 청년들도 몇 번 가봤더니 참 잘 안 되네 하면서 또 이제 의욕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말하자면 청년들의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그 요구를 좀 만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역에서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겠는가 뭐 이런 의문도 듭니다. 네. 그런 염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스매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구인처, 구직자 양쪽 다 얘기를 들으면서 방향을 계속 찾아 나갈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단순히 또 취업만을 위해서 준비를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오면 취업과 관련한 어떤 스킬, 노하우 이런 부분도 교육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요즘에 뭐 사주타로라던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취미, 흥미도 같이 이끌어내면서 그걸 취업과 연계도 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청년들의 어떤 비즈니스 매너라던가 면접을 볼 때 어떤 옷과 얼굴 색깔 이런 걸 맞추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다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이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의 어떤 그 구직 역량을 좀 높여주는 뭐 최근엔 토플 강의도 하고 있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취업 역량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토익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토익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요. 약 한 10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보통 한 500점대에서 600점대 나오는 고득점자가 되고 싶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교육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또 하는데 굉장히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100%라는 만족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한 저희 입장에서 되게 뿌듯했고요. 뭐 토익 특강 외에도 저희가 취업 스터디 공기업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공기업 채용에 대비해 가지고 채용 시스템 그리고 동향부터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곧 할 거고요. 그 외에도 4월, 5월 이제 아마 확실하게는 4월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4월에는 지방직 공무원이라던가 소방, 네. 경찰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전 면접 대비반도 준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공무원 시험 준비도 네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할 계획인 네,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공직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의 이런 진로와 관련된 이런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지만은 또 청년들도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취미도 살리고 네. 또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을 좀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좀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인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런칭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접수도 바로 마감이 되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많은 프로그램 중에 딱 생각나는 게 명상이라든가 마음 수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제가 소도구를 활용한 필라테스 네. 그리고 캘리그라피라던가 그림 그리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외에 뭐 꽃꽂이, 마크라메, 가죽공예 여러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홈 베이킹, 뭐 쿠키 만들기, 반려견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릴 때 단순히 그냥 이게 좋겠지가 아니고요. 청년들의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뭐 설문이라던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화 프로그램,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니? 이런 부분, 시간은 어떻게 측정이 되고 시간을 어느 정도 배정해서 교육 몇 회 정도 하는 게 좋니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너무 인기가 이 부분도 많아서 저는 사실 더 많은 예산과 더 넓은 공간이 있다면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문화 프로그램을 좀 돌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강을 할 때마다 뭐 희망자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찹니까? 다 차고 오히려 넘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종 선정자를 뽑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선착순으로도 해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뒤에 늦게 참여하는 친구들한테 전혀 기회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30명을 모집을 한다. 그런데 100명 이상이 왔다. 그러면 저는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30명 추첨을 해서
안내를 하고요.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를 저희가 돌리는데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A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B 프로그램의 동일 기간에는 또 어렵게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우리 시의 동시 청년들 중복 지원은 네, 할 수 맞습니다. 없게 이렇게 하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받고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청년시청의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좋은 어떤 그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그 청년시청의 어떤 개청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청년시청 그리고 익산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개청 이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운영을 할수록 청년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활성화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 정책 그리고 청년시청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공무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요.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을 위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많이 듣고 다변화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MZ세대들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발맞춰 갈 수 있게끔 많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익산시와 청년들과의 중간 매개체 역할, 중간다리 역할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청년들의 네. 수요에 맞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많이 수시로 네네.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익산 청년시청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청년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보욱 익산 청년시청 명예시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